안녕하세요. 홍법 역사 탐구소 박익순 소장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서붕당 이후 최초의 참극이었던 정여립의 모반 사건으로 들어가 역사 산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여립은 1546년 전라북도 전주부에서 태어나 일찍이 이의 문화에서 수학하였으며 1570년 선조 2년 24세 때 식년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한때 정여립의 재주를 아껴 충의했던 이는 죽기 석 달 전 이조판서직 사퇴의 상소를 올리면서 정여립은 박학하고 재주는 있으나 의논이 과격하여 다듬어지지 못한 병폐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여립의 이조자랑 임명을 반대했었습니다. 1584년에 이이가 죽자 이이에 대한 동인들의 공격이 집중되었으며 서인들도 스승 이이를 배반한 정여립을 배신자라 공격했고 선조도 서인들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정여립은 벼슬을 버리고 전주로 내려가 진안 죽도에 서실을 짓고 세력을 규합하여 대동계를 조직한 후 매월 15일이면 활쏘기 대회를 열고 양반이든 서얼이든 노비든 승려든 간에 신분상 제약을 두지 않고 가입을 허용하여 호남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1587년에는 녹도에 외적 18척이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전주 부윤으로 있던 남원경은 서인인데 당적을 초월해 그에게 도움을 청해 외적을 물리쳤습니다. 대동계의 조직은 황해도까지 진출했습니다. 정여립의 사상은 조선왕조를 지탱하고 있던 주자학적 가치관과는 적지 않은 차이를 갖고 천하는 공물인데 어찌 일정한 주인이 있으랴라는 주장과 같은 당시로는 혁신적인 사상을 표방했습니다. 그는 역성혁명론을 주장하고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다면 그런 임금에게 충성을 바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이론은 그 뒤에 실학자나 개와 사상가들도 감히 언급하기 힘든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정여립은 옹골차고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강직하고 어찌 보면 불온한 성품은 당대 지배 권력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협적이고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정여립 모반 사건은 선조가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 서인들을 부추겨 이를 키운 면도 있지만 그의 모난 성품과 사상 때문에 자초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반 사건의 발단은 선조 22년 황해도 관찰사 한준, 안학군수 이축, 재령군수 박충간의 연명상소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정여립이 한강이 얼 때를 기다려 전라도와 황해도에서 함께 한양으로 쳐들어가 병조판서와 신립장군 등을 죽이고 선조를 몰아내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고변에 대해 정여립이 속한 동인들은 정원신을 중심으로 정여립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상황은 점점 동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정여립은 관군이 추격해오자 아들 정욱남과 함께 죽도로 도주 후 자살했다고 실록은 기록했습니다. 1589년 죽도에서 사망 이후 그의 집은 허물어지고 파헤쳐져 연못으로 만들어졌는데 훗날 남아정이 지은 동소말록에 정여립이 진안 죽도에서 놀고 있을 때 선전관이 현감과 같이 죽이고 자살로 위장했다는 기록을 남겨 의혹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정여립은 자결했지만 선조는 조정 중신들을 위관으로 임명하고 정여립의 모반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초기의 위관이었던 동인의 정원신은 사간원과 사원부에서 정원신이 정여립과 구충간으로 위관을 해서는 안 된다고 들고 일어나 대신 서인의 영수격인 정철이 위관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중신들도 위관이었지만 사실상 정여립 사건 수사는 정철이 주도했습니다. 선조는 모반의 연루자들을 일러바치면 후한 포상을 내리겠다는 분부를 내렸고 정철은 정여립의 집에서 압수한 문서와 편지들을 샅샅이 검토하여 정여립과 조금이라도 교류가 있었던 사람들은 모조리 잡아들이게 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희생된 예도 기록에 보입니다. 안질이 있어 날씨가 춥고 바람이 불 때 눈물을 닦다가 정여립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잡혀 죽거나 관기와 헤어지며 이별의 눈물을 흘리다 정여립을 동조한 것으로 뒤집어쓰고 장사를 맞은 기록도 보입니다. 선조의 교지가 내려지자 사건은 자살한 정여립 선에서 끝나지 않았고 정철 등 서인들을 앞세워 정원신, 김우웅, 이발, 백유양, 정계청, 최영경을 위시한 동인 세력들을 제거하는 쪽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때 정철과 친한 송익필이 서인의 참모, 격으로 활약했는데 자신과 그의 가족 70여인을 환천시킨 동인의
이발 백유왕 등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설도 있으나 진위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사건이 조사되면서 옥사가 점점 커져 이발 백유양, 최영경 등 동인의 주요 인물이 대거 연루되어 제거되었으며 이때 숙청된 인사는 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를 기축옥사라 하며 특히 전라도 유림사회가 초토화되었습니다. 동인의 영수 이발은 권간으로 지목당해서 원지로 귀양갔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시 끌려와 국문을 받게 되었고 국문 과정중 곤장을 맞다 죽었습니다. 이발의 아들은 압수령을 받고 사망했으며 80이 넘은 노모는 장형으로 맞아 죽었습니다. 호남 출신 유학자 정계청도 제대로 된 관직을 지내지 않았지만 정여립의 집터를 봐주었다는 것과 예비 권간이라는 이유로 붙잡혀와 억울하게 희생되었습니다. 당대의 고승인 휴정, 유정이 연루되었고 이순신도 연루된 일이 있습니다. 또한 남명 조식의 제자인 진주의 최영경은 제대로 된 관직을 지내지 않았지만 정여립 사건의 모사로 알려진 유령 인물인 길삼봉으로 지목되어 나라를 망칠 권간이라는 누명을 씌우는 바람에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선조의 권력에 위협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권간이라는 누명을 씌워 제거해서 권력의 위협이 사라진 선조는 왕권을 확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결국 정여립의 난에 참혹한 옥사의 배후에는 선조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발의 인물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